공식을 외워도 문제를 못 푸는 이유. 안녕하세요, 발키리입니다. 오늘은 공식을 외워도 문제를 못 푸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수학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과학, 경제 이런 쪽에도 공식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공식을 배워도 문제를 못 푸는 이유를 설명해 주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공식을 그냥 외워요. 뜻도 모르고 외웁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워도 문제를 못 풀어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 이거 막 외우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상관없어요. 다 알아. 근데 수학을 못하는 애들한테 이 파이 r 제곱 이 공식을 외우는데 원의 넓이는 못 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야, 여기서 R이 뭐야? 그러면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뜻도 모르고 외우는 거예요. 여기서 S가 뭐야? 그럼 대답을 못해. 야, 너 초딩 때 반지름 곱하기 3.14라고 배우지 않았냐? 원의 넓이가.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3.14가 원의 넓이인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식을 외우는데 뜻도 모르고 공식을 외워요. 그래서 공식을 외워도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비유로 말하면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열심히 외우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비유로 말하면 온만이 반매움 열심히 외우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열심히 외우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부채꼴의 넓이 구하라,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라 할 때도 이게 뭘 뜻하는지를 몰라. 삼각형의 넓이도 마찬가지인데 중학교 3학년 삼각비단에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나오잖아요. AB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AB가 뭐고 세타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공식만 외우지 말고 그림이랑 같이 외우라고 그래요. 이 공식과 이 그림을 세트로 같이 외우라고. 공식만 외우지 말고. 이 공식을 보면 그림이 떠올라야 돼. 두 변과 사이각. 두 변과 사인 사이각. 이 그림이 떠올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타고라스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도 피타고라스 정리 모르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물어봐요. 야, 그럼 여기서 ABC가 뭔데? 몰라. ABC가 뭔지 모르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도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를 못 풀게 되죠. 이건 뭐 물리 공식이죠. V는 V0 플러스 AT. 여기 V가 뭐고 V0가 뭐야? 몰라. 몰라요. PV는 NRT도 마찬가지. 몰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야, 여기서 M이 뭐고 X1이 뭐고 Y1이 뭐야? 그러면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 여기도 마찬가지.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에서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니? 그러면 대답을 못해. 자, 강조합니다. 학생들이 공식을 외워도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뭐냐면 공식을 뜻도 모르고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그냥 막 주문을 외우는 거야. 뜻도 모르고 주문을 외워. 그래서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공식이 문장이에요. 제가 수학이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공식은 문장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공식이 문장인지를 몰라요. 이런 거죠.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ABC인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할 때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나머지 한 변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 이 문장을 식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3.14야. 이 문장을 이렇게 식으로 쓴 거예요. 원의 넓이는 지름 곱하기 원의 둘레의 길이는 지름 곱하기 3.14야. 이 문장을 이렇게 식으로 쓴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를 곱하고 그 두 변이 이루는 각의 사인 값을 곱해. 그게 이 식인 거예요. 강조합니다. 공식은 문장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수학은 언어이고 수학은 언어예요. 국어, 영어, 수학이 모두 언어입니다. 수학은 언어이고 공식은 문장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공식이 문장인지를 몰라. 이거랑 관련돼 있죠. 공식이 문장인지를 모르니까 공식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제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곱셈 공식을 가르쳐 줄 때 혹은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곱셈 공식 가르쳐 줄 때 제가 백지에 곱셈 공식 써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적는 애들이 있어요. 백지에 곱셈 공식 적어라 그러면 이렇게 적는 애들이 있어. 그럼 제가 막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적지 말라고. 절대로 이렇게 적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애들은 내 말의 의도를 못 알아들어. 이게 왜요?
자, 생각해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나는 철수와 밥을 먹었다. 카리나는 가수다. 손흥민은 축구를 잘한다. 이런 문장을, 이 세 개의 문장을 내가 외운다고 하자. 그럼 너는 어떻게 외울래? 이렇게 외워야 하지 않겠냐? 나는 철수와 밥을 먹었다. 카리나는 가수다. 손흥민은 축구를 잘한다. 이 순서로 외워야 할 거 아니냐? 이걸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어디서? 나는 철수와 카리나는, 손흥민은 밥을 먹었다. 가수다. 축구를 잘한다. 이 문장을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어딨어? 하나씩 외워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씩 외우는 거야. 이걸 전개하면 이게 나온다. 이게 이거야. 나는 철수와 밥을 먹었다. 이거 하나를 통째로 외워야지. 비유로 말하면 카리나는 가수다가 이거야. 이거 하나를 통째로 외워야지. 하나의 문장을 완성해서, 하나의 공식을 완성해서 하나씩 외워야지. 왜 이런 식으로 외우냐? 내가 애들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생들은 공식이 문장인지를 모르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시험 볼 때 머릿속으로 어떻게, 이걸 떠올려서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이걸 떠올려서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순서로 떠올리면 문제를 풀 수 있나? 못 풀지. 근데 애들은 이 순서로 떠올리고 있다니까. 나는 철수와 카리나는 손흥민은 밥을 먹었다. 가수다. 축구를 잘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공부법이냐고요. 근데 학생들은 이렇게 외워. 엄청 뭐라고 그래. 절대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공식 외울 때. 공식은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공식은 한 문장 한 문장씩 외워야 하는 거지. 공식을 쪼개가지고 부분별로 외우는 게 절대 아니다. 쪼개서 외워봤자 문제 풀 때 못 써먹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 공식이 문장인지를 모르니까 공식을 부분별로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외우니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고, 그래서 문제 풀 때 써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공식을 외워도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식을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엄청 강조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문제 풀 수 있어. 제가 엄청 강조해요.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문제 풀 수 있어. 굳이 공식을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문제 풀 수 있어. 제가 엄청 강조합니다. 제가 뭘 강조하냐면 눈으로 보면서 푸는 능력을 제가 엄청 강조해요. 눈으로 보면서 푸는 능력.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공식이 있다 치면 기울기가 3이고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문제를 이 공식을 눈으로 보면서 푸는 걸 저는 연습시켜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도 저는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식을 눈으로 보면서 풀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긴 직선과 이렇게 생긴 직선과 1,3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고? 그러면 이 공식에 이렇게 대입해서 풀면 되겠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공식을 눈으로 보면서 푸는 걸 계속 연습시켜요.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같은 경우도 저는 학생들한테 공식을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이 근해 공식을 눈으로 보면서 푸는 걸 연습시켜요. 눈으로 보면서 풀어라. 눈으로 보면서 풀어라. 자, 눈으로 보면서 풀어. 만약에 10개를 풀었는데도 잘 모르겠어? 20개 풀어봐. 20개 풀었는데도 잘 모르겠어? 그럼 30개 풀어봐. 30개 풀어도 모르겠어? 그럼 40개 풀어봐. 이 공식을 눈으로 보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터득해야 한다. 이것이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우선이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외우는데 2차 방정식을 못 푸는 애들이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외우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못 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외우고 있는데
삼가함수의 덧셈 정리는 외우고 있는데 사인 75도 구하라면 못 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뭐하러 외운 거야? 정말 강조합니다. 정말.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공식을 눈으로 푸는 것을 먼저 익혀야 돼요. 다시 강조합니다. 공식을 외우는 건 나중 문제야. 공식을 외우는 건 나중 문제고 공식을 눈으로 푸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능력이에요.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래요. 시험 볼 때는 책에 있는 공식을 눈으로 보면서 푸는 건 반칙이지만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행동해도 돼. 숙제는 그렇게 행동해도 돼. 시험 볼 때는 공식을 눈으로 보면서 푸는 게 반칙이지만 수업 시간하고 숙제는 그렇게 해도 돼. 적극 권장해. 야, 눈으로 보면서도 문제를 못 푸는데 외워서 어디다 써먹을 거냐. 눈으로 보면서도 문제를 못 푸는데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합니다.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하는 능력이 눈으로 보면서 푸는 능력이에요. 눈으로 보면서 푸는 능력. 근데 학생들은 눈으로 보면서 푸는 것을 연습하기 전에 공식부터 외우고 있어. 뜻도 모르고 외우고 있어. 문장인지도 모르고 외우고 있어. 아니에요. 눈으로 보면서 푸는 능력이 먼저입니다. 공식을 눈으로 보면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눈으로 보면서 푸는 걸 반복하잖아요. 이거 10번, 20번, 30번 반복하잖아요. 이거 10번, 20번, 30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식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외워져. 그러니까 공식은 강제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하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지네. 이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 반복 수달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너 반 친구 이름 어떻게 외웠냐? 내가 이름 외우려고 막 열심히 노력해서 외운 거냐? 아니면 그냥 자주 얼굴 보고 이름 부르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진 거냐? 똑같다. 공식은 강제로 외우는 게 아니야. 공식은 강제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공식을 눈으로 보면서 많이 풀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해도 안 외워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때서야 강제로 외우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강제로 외우지 마. 너 외우는 거 좋아해? 싫어하잖아. 나도 외우는 거 싫어해. 나도 외우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데 공식을 외우지 마. 물론 최종 결과는 최종 목표는 외우는 거야. 근데 공식을 외우는 건 나중 문제야. 그것이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가 아니야. 공식을 외우는 건 나중 문제고 공식을 눈으로 보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해야 한다. 공식을 눈으로 보면서 풀 수 있으면 공식은 저절로 외워진다. 그리고 저절로 안 외워져? 그러면 나중에 그때서야 강제로 외우면 돼. 처음부터 공식을 강제로 외우면 안 된다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내용 마무리하면 학생들은 열심히 공식을 외워도 문제를 못 풀어요. 그 이유가 뜻도 모르고 외우기 때문에 그래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런 거 외우듯이 뜻도 모르고 외워.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외우듯이 뜻도 모르고 외워. 아니에요. 공식은 뜻을 알고 이 각각의 문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각각의 문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공식은 문장이에요. 공식은 문장이기 때문에 하나를 통째로 외워야 돼. 근데 학생들은 하나를 통째로 외우지 않아요. 하나를 통째로 외우지 않아. 자, 그리고 강조합니다.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눈으로 보면서 푸는 능력이에요. 눈으로 보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볼 때는 눈으로 보면서 풀면 반칙이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지만 내가 공부할 때는 계속 눈으로 보면서 풀어요. 눈으로 보면서 10번, 20번, 30번, 40번 반복 숙달 훈련을 해야 공식도 저절로 외워지고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저절로 외워집니다. 만약에 30번, 40번 했는데도 외워지지 않으면 그때서야 강제로 외우는 거예요. 공식은 미리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학생들은 공식을 뜻도 모르고 막 미리 외워. 뜻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 발키였습니다. 마칠게요.